방정식, 부등식의 활용인데 오늘 아마 여기까지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수업이 이제 뒤에 있어서. 자, 방정식의 실근 개수를 구하라 했는데 실근 개수는 항상 요 그래프하고 요 놈이 가지는 교점 개수를 묻는 거니까 y꼴 0은 x축인 거 알고 계시죠? 방정식 풀으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수분해 하려고 그러면 안 돼. 자, 그러니까 얘는 이 그래프를 그려서 x축하고 몇 점에서 만나니 묻고 있으니까 그래프 그리라는 이야기야. 개수야, 개수.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이 두 개는 생략한다. 직접 해봐. 자, 먼저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요 밑줄 친 요 놈을 fx라고 두고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니까 도함수를 구해야 되죠. 자, 요 3x 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x 빼기 1, x 더하기 1 이렇게 될 것이고, 자, 마이너스 1과 1에서 아래로 볼록인 도함수를 가지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꼴이니까 지금 x축의 위치는 뭐가 결정되어야 할 수 있다고? 극대값과 극소값이 정해지면 알 수 있어요. 대략적인 어디 위치만, 간접적인 위치만, 대략적인 위치만 알 수 있어.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어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 더하기 1이니까 3, 마이너스 1,3일 것이고, 1을 대입해보면 1 빼기 3 더하기 1이니까 얼마야? 마 1이죠. 마 1, 1마 1. 따라서 x축은 3하고 빼기 1 사이를 지나야 될 것 같으니까 세 점에서 만난다 라고 대답을 하시면 돼요. 세 실근을 가진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해봐. 이거는 두 개 이렇게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2번. 이놈의 근이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A와 A의 범위를 구하라. 자, 중근과 하나의 양근, 음근, 양근 이딴 게 나오면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의 정체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이놈을 이와 같이 2x 세제곱, 3x 제곱, 12x 이퀄 마이너스 A. 자, 이 마이너스 A를 따로 분리시켜서 요거 그래프를 그리고 빼기 A라는 상수함수를 튕긴 다음에 교점의 X좌표가 양수냐 음수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들이 이런 것들이다 라는 걸 눈치를 채면 되겠지. 그러면 이 그래프 자체를 fx라고 두자. 그럼 f'x를 구해봅니다. 6x의 제곱 마이너스 6x 빼기 12가 될 거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니까 인수분해 바로 갑니다. 빼기 더하기. 자, 이래 했을 때 이렇게 가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2니까 풀이라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꼴인데, 이때는 근이 양수냐 음수냐를 논하고 있기 때문에 y축의 위치 상당히 중요하죠. y축의 위치가 빼기 1과 2 사이 어딘가 이렇게 있을 텐데 x 대신에 0을 집어넣어보니까 0 지나요. 그럼 0,0이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형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1일 때는 자 마이너스 1을 넣어봅니다. 마 2, 마 3 플러스 12가 될 거니까 7이죠. 마이너스 1,7. 자, 2를 집어넣어봅니다. 1을 집어넣으면 8이 16 빼기 12 마이너스 24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20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0이에요. 2, 마이너스 20.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기억 보시면 중근과 한 개의 양근을 가지려면 이렇게 지나가야 여기는 중근이 되는 거고 접하는 게 중근이죠. 여기가 한 개의 양근이 되는 거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A라는 요 값이 정확하게 7이 돼야 되는 순간이니까요. 자, 마이너스 A가 7이 돼야 되는 순간이니까 A는 마7이다. 요게 이제 1번의 정답인 거죠. A는 마7이었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음근과 한 개의 양근이라는 거는 이거죠, 이거. 이렇게 지나가줘야 두 개는 음근이 나오고 하나는 양근이 나오는 거니까, 만약에 마이너스 A가 요런 데 있으려면 얘는 0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아야 되니까요. 2번의 답은 마이너스 A가 0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주면 최종적으로 마7에서부터 0 사이 이렇게 될 거고요. 3번 한 개의 음근과 서로 다른 두 양근은 이렇게 튕겨져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A가. 자, 따라서 마이너스 A가 요거 X축의 위치가 조금 안 보이네. 노란색으로 다시 그리자. 요게 X축이야. 자, 마이너스 A가 0보다는 밑으로, 그 다음에 빼기 20보다는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A가 0보다는 밑으로, 빼기 20보다는 위로,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 20보다 작고 0보다 크다. 요게 최종적인 A의 범위죠. 3번의 답이고요. 한 개의 음근과 두 흑근이란 말은 자 이제 연장했을 때 마이너스 A가 요렇게 튕겨져야 근 하나는 음수가 나오고 나머지 두 개는 안 만나니까 흑근인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A가 요거는
마이너스 20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야 되니까 A가 20보다 크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겠네요. 2번이었습니다. 3번 가봅니다. 자, 이 부등식이 x가 0보다 큰 영역에서 항상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이면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했어요. 이 영역에서 얘를 그렸을 때 얘가 가지는 최소값이 있을 테고 최소값이 그놈이 0보다 위에 있으면 쟤는 항상 만족된다라고 했어요. 자, 따라서 이 밑줄 친 놈을 fx라고 두고요. 저 그래프를 x 양수 영역에서만 그려서 최소값을 빨리 구해주시면 돼요. f'x 그겁니다. 3x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고 3x, x, 3, 1 여기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3분의 1과 3 아래로 볼록인 이러한 형태고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꼴이고 지금 보니까 0보다 크다니까 0은 이쯤 있을 거니까 이 부분에서 가지는 최소값 당연히 여러분 요거는 뭐 비율 관계로 해봐도 되는데 3을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겠죠. 3을 집어넣으면 27 마이너스 54 플러스 9 더하기 k니까 요거는 빼기 27이니까 그지? k 마이너스 18이 나오죠. k 마이너스 18 그리고 0을 대략 한번 집어넣으면 여기 0 집어넣으면 그냥 k가 나오니까 얘가 더 작은 거 맞죠? 여기가 k 빼기 18인데 이 k 빼기 18이 x축 위를 이렇게 붕 떠 있으면 무조건 얘는 만족되는 거니까요. 얘가 0보다 크기만 하면 돼요. k는 18보다 크다. 요거니까 정수 k의 최소값은 이거보다 큰 정수 19부터죠. 19가 됩니다. 뭐야 산수를 잘못했나? 다시 이게 3분의 1하고 아까 계산한 거랑 좀 다르지? 3번이 계산한 게 약간 잠깐만 답을 한번 확인해 볼게. 답을 한번 확인해 볼게. 계산기 좀 자, 잠깐만. 3번, 3 넣었을 때 계산할 때 3. 아이고, 미안합니다. 산수를 좀 잘못했어. 다시 할게요. 27,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9, 5, 45죠. 플러스 9, 요 플러스 k가 0보다 크다니까요. 요거였어요. 자, 요거를 지금 보니까 계산을 하게 되면 요거는 36이니까, 요건 k 빼기 9가 나오죠. 미안합니다. k 빼기 9가 0보다 크다니까 k가 9보다 크다 나왔어요. 따라서 요거를 만족하는 정수 k의 최소값은 10이 됩니다. 10. 정답은 10. 자, 그리고 4번으로 가봅니다. 4번. 자, x에 대한 4차 방정식, 요게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자, 마찬가지로 여기는 요놈이 x축과 4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잖아요. 이게?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어떻게 할까요? 요 3x의 4제곱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플러스 15 이퀄 마이너스 k라고 두면 되겠죠. 그리고 요 놈을 fx라고 두고요. 이 fx를 그림 그려서 빼기 k라는 걸 튕겼을 때 4점에서 만나도록 하면 될 겁니다. 그지? 자, 미분해 봅니다. f'x는 12x의 세제곱 12x제곱 마이너스 24x가 될 거니까 12x 묶어가 되고 x제곱 빼기 x 빼기 2 이렇게 될 거고요. x, 1, 2가 되고 마이너스 플러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그리고 0 그리고 플러스 2니까 요거는 이렇게 가서 여기 많이 내려오는 이런 꼴이 될 거고요. 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사실은 얘는 감소했다가 요 면적만큼 증가를 했다가 다시 이 면적만큼 면적이 훨씬 넓죠. 그럼 많이 감소한다는 소리죠. 자, 이렇게 될 거란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될 거란 걸.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0 집어넣었을 때, 2 집어넣었을 때 값을 알아야, 그죠? 이래야 x축의 위치 대략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리고 마이너스 k를 튕겼을 때 3점에서 만날 범위를 구할 수 있으니까, 이런 값들을 먼저 구해내야죠.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봅니다. 3, 플러스 4, 마이너스 12, 더하기 15,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7이고. 이거는 보니까 마이너스 5, 10이네요.
자, 그 다음에 0을 집어넣으면 그냥 0,15가 돼요. 2를 집어넣습니다. 16에다 3 곱하면 얼마? 48 빼기 84 32 빼기 2 집어넣으면 48. 이건 날라가 버리네. 더하기 15 이렇게 돼요. 맞죠? 그럼 마이너스 17 여기는 마이너스 17이에요. 2, 마이너스 17. 자, 이랬을 때 문제에서 마이너스 k가 이렇게 튕겨져야 4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이 마이너스 k는 그러면 15하고 그죠? 15하고 10 요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걸 발견하네요. 15와 10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걸. 그럼 마이너스 k가 10보다는 크고 15보다는 작으니까 k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요 사이에 있는 값을 가지면 되겠다는 걸 발견할 수 있네요. 정답은 요겁니다. 마이너스 15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0보다는 작아야 된다. 요게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4차 함수의 도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라고 했습니다.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기 위한 이것도 그래프 그려보는 건데, 자,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플러스인데 이건 뭐 쉬운 문제네요.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꼴이 될 건데, 지금 이 높이는 사실은 육안으로 보기에는 이 면적이 조금 많고 여기 좀 좁으니까 그림을 조금 이렇게 바꿔서 그릴게요. 넓은 면적만큼 훅 올라갔다가 찔끔 내려오죠. 찔끔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라. 뭐 이런 꼴일 거예요. 이해가죠? 자, 이랬을 때 fx라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고요. 그 다음에 0이라는 거는 x축을 말하는 거니까 x축을 튕겨서 4점에서 만나야 된대요. 그러면 x축은 어떻게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f알파 요 부는 음수, f베타는 양수, f감마는 다시 음수가 돼줘야 되겠습니다. 다시요. f알파는 음수, f베타는 양수, f감마는 음수 이렇게 돼줘야 되는 거죠. 넘어갑니다. 6번. 자, x에 대한 방정식이 서로 다른 2개의 양근과 1개의 음근을 갖더라는 범위. 또 똑같은 거 나왔습니다. 보세요. 자,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9x 요게 이제 넘겨서 a. 뭐 여기는 이놈을 양변에 다시 마이너스 곱해서 여기를 최고창을 양수로 만들어줘도 되고요. 그냥 이대로 가볼게요. 이 그래프를 fx라고 두고요. f'x를 구해봅니다.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가 되고 마삼을 묶어내면 되잖아. 인수분해가 1, 3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될 거니까요. 자, 여기가 보니까 마이너스 1이고 3이고 위로 볼로 마풀 마. 그러면 원래 함수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꼬라지가 되고, 자, 양근이냐 은근이냐 할 때는 y축의 위치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빼기 1과 3 사이에 어딘가 y축이 있겠지 뭐 그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놈은 0 집어넣었을 텐데 보니까 0지나 0,0가 지나니까 x축은 이렇게 지나갈 것이고, 빼기 1 넣었을 때 계산해 봅시다. 1 요거는 플러스 3 빼기 9가 되죠. 자, 따라서 마5 여기가 마5가 되죠. 1을 대입해보면 1 빼기 다시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에다가 3 더하기 9 이렇게 되네요. 11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A를 튕겼을 때 하나의 음근과 서로 다른 2개의 양근이란 말은 이렇게 튕겨야 2개는 양근되고 하나는 음근이 되죠. 따라서 A가 11에서 0 사이에 있으면 되네요. A는 0보다는 크고 11보다는 작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었습니다. 자꾸 왜 이러냐. 이거 계산 실수를, 이게 3인데, 왜 1이라고 썼니? 미안합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1이 아니라 3이었죠? 다시요.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7 플러스 3 집어넣으면 27 플러스 27이니까 여기가 여러분 27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0에서 27 사이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었네요. 요게 짝대기가 1이라고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여기 마이너스 1이고 3이었습니다. 지금 조금 있으면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이라서 마음이 좀 급합니다.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고, 자, 7번 가보겠습니다. 7번. 또 찍다가 말면 좀 찝찝하잖아요. 완료를 하고서 수업 들어가야 되니까 마음이 좀 급해. 자, 3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는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고, 요만큼을 좌변으로 이항시켜버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풀어도 아무 상관이 없죠. 자, 넘어가면 x 세제곱이고요
플러스 3x 제곱이고 마이너스 9x 더하기 2는 a 이렇게 될 거니까요. 여기는 요 놈을 fx라고 두시고 f'을 구합니다. f'x는 3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가 되고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마삼 1 아래로 볼록. 자,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꼴이 될 겁니다. 되고 있죠? 자, 이랬을 때 마이너스 3을 갖다가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27 플러스 27 플러스 27 더하기 2 이렇게 될 거니까 약분하면 말라가면요 29가 될 거고요. 요거는 1을 대입해 보면 되니까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3 마이너스 9 더하기 2가 되죠. 마삼? 자, 이렇게 될 거니까 A가 당연히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형태고, A는 그러면 마3보다는 크고 29보다는 작은데, 요 안에 정수가 몇 개인지 모를 때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셀프 이그제플. 간단한 걸 먼저 한번 대답해 봅시다.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 몇 개 있니? 정수가 0, 한 개밖에 없죠? 그 한 개를 양쪽 끝 이걸로 어떻게 계산하면 되니? 여기서 이걸 뺀 다음에 1을 더 빼주면 되죠. 여기서 이거 빼면 2니까 2에서 1을 하나 더 빼주면 한 개가 나오는 거죠. 한 개. 요 사이에 정수 한 개밖에 없어요. 그 한 개를 개수를 이놈에서 이놈 뺀 다음에 1을 더 빼주면 된다는 걸 여기서 발견했지. 여기다 적용을 시켜. 그럼 여기서 이걸 빼면 얼마야? 32. 거기서 하나를 더 빼주면 31개가 되죠. 31개.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겠습니다. 답은 31개. 7번이었습니다. 자, 8번 가봅니다. 자, 이 두 개의 곡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한다. 마찬가지죠? 한쪽으로 몰면 되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x 세제곱 이거 바로 같다라고 놓고요. 이거 이쪽으로 넘겨볼게요. 플러스 6x의 제곱이 k라고 두고, 자, 얘를 마찬가지로 fx라고 둡니다. 똑같은 문제 계속 반복해요. f'x 구합니다. 자,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3x 묶어놓으면 x 마이너스 4. 자, 요거는 0하고 4를 지나면서 위로 볼록이죠. 요렇게 마풀 마니까, 자,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도라지가 될 것이고, 자, 0 집어넣었을 때는 값이 0이고요 0,0 x축이 여기를 지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4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64에다가 플러스 16에다가 6 곱하면 66에 36 96이죠. 자, 96에서 64를 빼면은, 자, 2고 32가 나옵니다. 여기가 4,32. 자, 이랬을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선이라고 했으니까 K가 그러면 어디를 지나야 됩니까? 요렇게 지나가나 아니면 요렇게 지나가나, 이래야 K가 여기 있거나 여기 있어야 노란색이랑 두 점에서 만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32와 0입니다. K가 0 또는 32. 이거 두 개의 합을 갖다가 물었으니까 답은 32가 되겠습니다. 되고 있나? 자, 그런데 사실상 여기 있는 이 값하고 이 값을 사실상 따로따로 구할 필요가 없는 문제이긴 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 이런 거 배웠죠? 여기 대칭축이 지금 현재 2니까 여기 있는 이 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변곡점이라고 부른다 했잖아. 그런데 이 점과 이 점이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y좌표하고 이 y좌표가 바로 k가 가질 수 있는 값이었잖아. 그러면 이 y좌표와 이 y좌표를 더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그냥 요 점의 y좌표 구해서 2배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왜냐면 이거하고 이거의 중점이 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y좌표와 요 y좌표 더해서 절반 낸 게 이놈의 y좌표니까, 반대로 말하면 이거 두 개 더한 값은 이놈의 y좌표의 2배다 이렇게 가면 되니까 2를 그냥 여기다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8 플러스 얼마? 24 하면 이건 16이죠. 이놈의 2배 하면 바로 답이었다라는 거죠. 32가 바로 정답이라는 걸 알 수 있으면 됩니다. 이걸 따로따로 안 구해봐도 이런 정도는 극대극소의 합을 묻는 거니까, 극대극소의 합을 물으면 변곡점 y좌표의 이거의 2배 기억하고 있읍시다. 빠르게 처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9번 문제를 보면, 자, 이거는 뭐,
1,A에서 저 곡선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을 때 이 문제 별표를 칩시다. 문제 별표 치세요. 이 문제는 선생님이 봤을 때는 시험에 100% 출제된다고 보고 준비를 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시험에 100% 나온다고 보고. 사실상 이거는 기하학적인 의미를 사용하면 있잖아요. 기하학적인 의미를 사용하면 뭐 그냥 2초 만에 구할 수 있는 문제예요. 사실 2초 만에. 2초 만에 구할 수 있는 문제지만 그거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따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그대로 이거는 어떻게 푸는지 잘 보세요. y꼴 x 세제곱 더하기 2라는 그래프는 원래 y꼴 x 세제곱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까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자, 여기가 2기 때문에, 자, 여기서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접선 위에 점이 1,A라는 건데, 그치? 이 1,A가 곡선 위에 있을지 곡선 밖에 있을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일 때는 그냥 곡선 밖이라고 상상을 합니다. 어딘가에 1,A가 이렇게 있다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건 곡선 위에 점이 돼야 돼요. 선생님, 곡선 위에서 접선 두 개 걸 수 있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긋고 이쪽으로도 걸 수 있잖아요. 사실은 얘는 반드시 곡선 위에 점이 돼야 되는데 그걸 알 수가 없으니 초장부터 곡선 위에 점이라고 놓을 수가 없으니, 그지? 선생님, 그러면 1,A 얘는 항상 곡선 위에 점이어야 되나요? 그건 아니고 곡선 위에 있을 수도 있고 밖에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면 일단 밖에 있다고 놓으라고. 알겠지? 그러면 요 점 좌표가 접점인데 안 주어져 있으면 t, t의 세제곱 더하기 2. 자, 이렇게 접점을 잡으라고 배웠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즉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 후 거기다가 얘를 집어넣어서 방정식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배웠을 텐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가르쳐 줬으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접점 말고 다른 한 점을 지나는 접선 나오면 반드시 뭐 쓴다고요?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다를 씁니다. 자, 이놈과 이놈으로 두 점으로 만든 기울기부터 대답해 보면 1에서 7 t를 뺀 거분에 a에서 얘를 뺀 거죠. a-t의 세제곱 더하기 2. 자, 이것이 평균 변화율이고요. 이 두 점으로 구한 이 직선의 기울기고, 얘를 미분해서 t를 넣은 게 순간 변화율 접선 기울기죠. 미분해 보면 3x 제곱이니까 거기다 t 넣으면 3t의 제곱인데, 이거 두 개가 왜 같아야 됩니까? 똑같은 직선의 기울기인데 방식만 달리 했을 뿐이죠. 기울기를 구하는 방식만. 그러니까 당연히 같아야 돼요. 같은 직선의 기울기야, 애초에. 그러면 이랬을 때 a는 요거를 이쪽으로 곱하면 3t의 제곱에 1-t에다가 요걸 이쪽으로 곱하고 요 괄호만 넘기면 되잖아요. 더하기 t의 세제곱 더하기 2다 라는 걸 바로 찾아낼 수 있고, 그럼 여기서 이제 해석이 들어가야 돼. 이 방정식을 누구의 방정식이 이게? t에 관한 방정식.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근 개수가 곧 t의 개수잖아요. t의 개수. t의 개수가 만약에 3개 나온다? 그럼 무슨 소리야? 이 접점이 3개 나온다는 소리고, 그럼 무슨 소리야? 접선도 3개 그을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 맞죠? 이해가니? 따라서 여기서는 2개의 접선을 그어야 된다는 말이 이 방정식의 실근이 t가 2개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접점도 2개가 생기고 접선도 2개를 그을 수 있다는 소리가 되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앞에서 했던 그 말이네. 이 3차 함수 그려놓고 a를 옆으로 당겨서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라, 그 말 아니야. 교점 개수가 실근 개수이니까, 그지? 아, 그러면 이거 정리해보자. 마이너스 3t 세제곱, 여기까지 마이너스 2t 세제곱이고요. 플러스 3t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2니까 얘를 이제 ft라고 놓고 f't 구합니다. 마이너스 6t의 제곱 플러스 6t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6t 묶어내면 t 마이너스 1. 자, 0하고 1을 위볼로 지나는 2차 함수. 빼기 더하기 빼기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꼴이고, 여기가 0이고 1이었어요. 이때 자, 여기는 이 a를 어떻게 튕겨야 두 점에서 만나요? 요렇게 a가 가거나 아니면 요렇게 a가 가면 당연히 두 점에서 만나는데, a 값을 이번에는 모두 구하시오 그랬을까 아시는데, 그지? 따로따로 구해줘야 돼. 0 집어넣었을 때 값하고 1 집어넣었을 때 값을 따로따로 구해줘야 돼. 자, 먼저 0을 여기다가 한번 집어넣으면 0,2, 여기는 0,2가 되겠고요. 여기는 1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3 더하기 2입니다. 3이네요. 따라서 요 값이 바로 a 값의 정체죠. 극대급소요. a는 2와 3이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자, 두 함수 fx와 gx가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자, 이런 부등식 나오면 한쪽으로 그냥 몰아버리는 거죠. fx 마이너스 g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이 말이니까 여기 동그라미 친 얘를 새로운 hx라고 두고요. 모든 실수 영역입니다. 모든 실수 영역에서 이 hx의 최소값이 있을 겁니다. hx를 이렇게 그렸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이놈이 가지는 최소값이 x축보다 같거나 위에 떠 있으면 얘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니까. 알겠죠? 그럼 이 hx의 그래프를 그려서 최소값 구하면 되는데 범위 제한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hx의 최소 물으면 무조건 극소죠. 극소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이거부터 계산해 봅시다. 여기는 이놈에서 이놈을 빼볼게요. 자, 3x의 4제곱. 자, 요거 빼기 만나서 더하기 4x의 세제곱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12x 빼기 만나서 더하기 a가 됩니다. 자, 요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니까 왼쪽에 보이는 요놈을 fx, 여기 hx라고 두고요. h'x를 구하는 거죠. 12x 세제곱 플러스 12x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2 이렇게 될 거니까 12 묶어내고 x 세제곱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자, 또 나왔네. 뭐가? 개수들의 총합이 빵이면 무조건 1 집어넣어서 0 된다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조립제법 쓰시고요. x 빼기 1 이렇게 써놓고요. 최고참 개수가 1이니까 x제곱으로 시작해야만 하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1을 곱해줘야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x제곱 앞에 개수가 플러스 1이니까 지금 현재 마이너스 1x제곱이면 여기는 2가 있어야 되죠. 이래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x제곱이 된다. 그러면 여기는 이놈은 완전 제곱이 되네요. 요렇게 인수분해가 됐습니다. 자, 도함수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 그리고 1인데 최고점 개수가 양수인데 마이너스 1에서는 중근을 가져야 돼. 여기는 뚫고 지나가고 그지? 3차 함수. 자, 그러면 이렇게 중근 가지고 뚫고 지나가는 최고점 개수 양수인 3차 함수고 마이너스 플러스니까요. 4차 함수는 감소하다가 다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꼴이니까 1에서 최소를 가지게 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여기가 1이라는 걸 발견했다고. 자, 따라서 여기다 1을 대입을 해봅니다. 3 더하기 4 빼기 6 빼기 12 더하기 a인데 계산을 해보면 이거 얼마야? a 빼기 11 되나요? 여기 플러스 1이니까 a 빼기 11 되네요.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니까요. a는 1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어요. a의 최소값은 그러면 플러스 11 요게 정답이 되겠죠. 자, 10번이었고요 11번 가봅니다. 11번. 자,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대값을 갖다가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요 문제는 조금 여러분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 문제네. 별표를 쳐놓으세요. 자, 보니까 이래요. x세제곱 플러스 9x 요거 왼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씁시다. 플러스 6x제곱 플러스 9x는 자, 요게 kx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 했는데 요 kx는 왜 남겨뒀냐? 요 앞에 문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맞죠? 자, 이번에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게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대값을 구하라 했는데 만약에 얘까지 넘겨버리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1차식에 k가 들어가니까 요게 미분했을 때 도함수가 최대치에서 극대급수 생기는 지점이 안 구해진단 말이야. k가 그 미분 도함수 안에 k가 살아남아 있으면 인수분해가 안 될 거란 말이지. 그럼 극대급수가 어디서 생기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번에는 할 수 없이 이 kx라는 게 직선으로서 작용을 할 거니까 이 직선에 대한 이야기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아까 여기가 k만 남아있으면 옆으로 상수함수를 튕겨서 그거보다 작다 크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지? 여기 문자가 붙어있으면 이거는 뭔가 얘가 직선으로서 작용을 하고 k는 그 직선의 기울기로서 작용을 하는 거라고. 기울기. 그럼 일단 이 그래프부터 한번 그려보는데 fx라고 둘게. f'x라고 두고 3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9가 될 거고 3 묶어내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니까 xx 13 풀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 마3, 마1, 아래로 볼록 이렇게 될 거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꼴이 될 거고,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7 플러스 54 마이너스 27이니까 뭐야? 정확하게 빵이니까 x축은 여기 있고 이게 마이너스 3,빵 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집어넣어봅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6 마이너스 9니까요. 마사 여기가 마이너스 1,마사가 그 다음에 0,0을 갖다가 지나는 그래프니까 여기가 0,0이니까 y축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0,0이고 됩니까? 자, 이랬을 때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라고 했습니다.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보라니까 이 부분만 쳐다보라는 거지. 이거는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되고 있니?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직선이 항상 이 곡선 노란색보다 더 위쪽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인데, 이때 얘는 정체가 뭔데요?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이죠.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기를 통과하는 직선인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지나간다고 쳐보세요. 이렇게. 만약에 얘를 이렇게 뚫고 지나가 버리면 지금 이 직선이 항상 이 왼쪽에 있는 0보다 작은 영역에서요. 여기서 항상 이 직선이 이 곡선보다 더 위쪽에 있기를 바라는데 지금 이런 부분 보세요. 이런 부분은 노란색보다 더 아래쪽에 있게 되잖아. 이해가지? 아, 그럼 이거 뭐 안 되는데? 어떻게 되지? 직선이 항상 이 곡선 3차 함수보다 더 위쪽에 있도록 하라는데?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서 그러면 이 직선이 이렇게 접할 때 요때 있잖아요. 접할 때 이렇게 접할 때 자, 요거가 보니까 문제가 조금은 이제 아쉽다. 이게 부등호가 좀 바뀌었으면 좋았었는데 너무 이게 문제가 너무 그냥 쉽게 출제가 되는데 부등호가 바뀌었어야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해. 사실은 여기서 접할 때보다 즉 이렇게 되면 그지 직선이 항상 노란색보다 아래쪽으로 깔릴 때는 접할 때인데 이렇게 줬으면 안 되는데 문제가 좀 아쉽다. 뭐 이 출제된 바대로 하기는. 자, 이랬을 때 문제 보니까 이 직선이 항상 요 왼쪽 영역에서만 쳐다봐. 이 노란색보다 위에 있다라는 말은 그지 기울기 입장에서 자 쳐다봐. 이렇게 접할 때 보이죠? 원점을 통과하는 요거. 그리고 이렇게 될 때 뭐죠? 이렇게 지금 이 빨간색이나 이 빨간색 이런 범주 안에 기울기를 가지면 이쪽에서 0보다 작은 쪽에서 항상 노란색보다 이 빨간색 직선이 더 위쪽에 있는 거 맞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랬을 때 이 기울기 K는 음수이거나 0이어야 되는데 음수 영역에서 기울기는 이렇게 돌아갈수록 기울기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기울기가 가장 클 때다라는 거 알겠죠? K는 기울기입니다. 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0일 때보다는 기울기가 작거나 같아야 항상 빨간색 직선보다 여기는 3차 함수가 더 아래쪽으로 깔려 있을 수 있는 거죠. 0보다 왼쪽에서요. 그러니까 K의 범위가 이렇게 돼야 되니까 K의 최대 값은 0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가 좀 아쉬워요. 여기 접할 때를 딱 노리고 냈어야, 즉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가게 냈어야 조금 이제 생각할 거리가 있는데 이건 너무 그냥 단순하게 되네. 음수이거나 0일 때까지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직선의 기울기가 여기에서 양수 영역으로 벗어나는 순간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런 부분 보세요. 오히려 직선이 3차 함수보다 더 아래쪽으로 깔리는 부분이 생겨서 이렇게 만족 못 된다는 거죠. 지금 항상 직선이 3차 함수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되거든. 음수 영역에서는. 그럼 만약에 기울기가 양수가 돼버리면 이런 부분에서는 3차 함수가 더 위에 있어. 이걸 만족 못 시키니까 기울기 범위가 K가 기울기에 0보다는 같거나 작아야죠. 0보다는 같거나 작아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0일 때가 최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조금 아쉬웠지만 뭐 할 수 없고.
12번 한번 보겠습니다. 12번. 자, 0하고 3 사이에서 저 부등식이 성립하는 K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했으니까 당연히 한쪽으로 몰아서 그지? 요거를 한쪽으로 몰아서 요 범위에서만 그림 그려서 문제 풀 거잖아요. 자, 그대로 한번 가봅시다. fx-gx가 항상 0보다 크나 같다. 요거를 한꺼번에 통으로 hx라고 보라고 했고요. 이거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면 요 fx에서 요걸 빼라고 했으니까 5x 세제곱 보니까 요거에서 이걸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5x의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 자, 요게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요게 0, 3 사이에서 발생하면 된대. 자, 그럼 요걸 fx라고 두고요. f'x를 구해가지고 그래프를 요 범위에서만 그립니다. 자, 보니까 15x의 제곱 30x 이렇게 될 거니까 15x 묶어내고 x-2니까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 자, 이렇게 될 것이고, 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최대체수가 중요하니까요. 자, 이렇게 가봅시다.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꼴이 접선을 그려놓자고 이렇게. 자, 여기가 이제 현재 0이라고 했고요. 여기는 대칭축이니까 1이고 2고 여기가 3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일 겁니다. 자, 범위가 0에서부터 3 사이 고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고라 했으니까 이렇게 갈 것이고. 자, 그럼 여기 중에서 얘가 가지는 최소값은 당연히 어디서? 2에서 발생합니다. 2에서. 그래서 그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얘는 무조건 만족되니까요. 2를 대입을 해봅니다. 8, 5, 40 빼기 4, 4, 5, 20, 60 플러스 K-2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2 넘기면 K는 2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최소값은 22가 된다. 쉬운 문제였고요. 자, 13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13번도 똑같은데 그냥 수열적인 관계를 넣어놓은 거죠. 자, 1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절대값 그래프가 딱 나오면 쫄지 말고 어떡하라고요? 절대값 안에 있는 요놈만 정확하게 잘 그려서 접어 올리면 되는 겁니다. 알겠지? 쫄지 말고. 자, fx를 일단 2x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플러스 11로 두고 f'을 구해보자. 안에 거 그릴 요량이야. 자, 보니까 6x의 제곱 빼기 이거 18x 6x 묶어내면 x 빼기 3 이렇게 될 거고 0, 3 아래로 볼록 요런 2차 함수가 될 거고 도함수입니다. 자,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꼴이 이렇게 0 집어넣었을 때 값은 자 0,1 지나고요. 3 집어넣었을 때 값 이거는 3 집어넣으면 27에다가 요거 54죠? 빼기 99, 81 더하기 11 이렇게 될 거니까요. 이렇게 먼저 하면 마이너스 70이니까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6 여기는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x축이 어딘가에 그지? x축이 0,1이고 이게 마이너스 16에 x축이 어딘가에 이렇게 이제 지나갈 거고 이렇게 여기가 이제 y축일 테죠. y축. 자, 이런 거고 요거를 이제 절대값을 씌운 놈이 여기는 이 실제 그래프니까 절대값 씌워봅니다. 이제 꺾어 올리는 거죠. 이래 가가지고 여기는 조금 이렇게 높이 솟아 올랐고 여기가 이렇게 갈 겁니다. 이 빨간색 그래프예요. 높이 솟아 오른 요 지점 16이고. 자, 이랬을 때 문제에서 서로 다른 n은 이제 뭐냐 하면은 옆으로 튕기는 상수함수인데 다만 여기서 n은 수열이기 때문에 자연수죠. 자연수니까 여기다가 1부터 25까지를 집어넣어 가면서 여기서 사실은 이런 거죠. 뭐 1튕기고 2튕기고 3튕기고 25까지 튕겨가면서 실근의 개수가 AN이다. 그럼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A1부터 일단 해보면 A1이란 여기다가 1을 딱 대입했을 때의 교점 개수라는 거예요. 교점 개수가 실근 개수잖아. 그러면 1을 이렇게 쓱 튕겨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에서 만난다라는 게 바로 이 A1의 정체는 그지? 여기다 그러니까 1 넣었을 때 생기는 교점 개수가 A1, 2 넣었을 때 생기는 교점 개수가 A2, 3 넣었을 때 생기는 교점 개수가 A3 이런
40이란 걸 파악하면 되잖아. 되고 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아이고야 이게 또 잘못 썼네. 이게 11인데 1이라고 썼네. 멍충이 같은데. 미안. 여기가 16이었으면 이걸 조금 더 높일게. 0,11이야 여기가. 여기가 11이었어요. 미안합니다. 여기가 이 플러스 1로 봤어. 이 11인데 죄송. 그럼 이것도 잘못한 건 알겠지 설마? 이거는 맞겠지 설마? 이거는 3 집어넣은 거 3, 9, 9, 81 이거는 제대로 11이라고 썼는데 이거는 왜 11이라고 썼어? 이 멍청이 같은 거 죄송합니다. 자 어찌됐건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러면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교점 개수가 바로 AN의 정체라는 걸 발견했으니까 여기다 한번 교점이 바뀌는 순간을 경계로 잡아보면 그지? 자 보니까 N이 잘 보세요.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입니까? 자, 사실은 이 교점 개수가 바뀌는 순간이라면서 접하는 순간에 교점 개수가 바뀌니까 11에서 한번 바뀜이 있으니까, 그지? 1에서부터 10까지는 이렇게 튕겼을 때 교점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이 AN은 전부 6개씩이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A1, A2, A3, A4, A10까지는 전부 6개라고. 그 말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A11일 때 좀 뭔가 변화를 봤죠. A가 N이 정확하게 11일 때는 따로 1개, 2개, 3개, 4개, 5개가 됩니다. A의 11은 그거는 5가 되죠. 그 다음에 N이 12일 때부터 접하는 순간 바로 직전까지니까 15까지. AN의 개수가 이렇게 갈 거니까 1점, 2점, 3점, 4점이 되죠. 자, 그 다음에 N이 16일 때는 정확하게 또 접할 때니까 이렇게 접할 때면 하나, 둘, 3개가 되죠. 이때는 A16이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N이 17에서부터 25까지는 이 위로 그냥 쭉 올라갈 거니까 양쪽에 2점에서만 만나게 되니까 이때는 AN이 2가 되는 무조건. 자 이거를 이제 A의 25까지 다 더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자 A1부터 A10까지는 전부 지금 현재 A1부터 A10까지 전부 6이니까요. 요거는 6을 갖다가 10번 더하면 될 거고요. 즉 A1에서부터 A10까지는 전부 다 각각 6, 6, 6, 6, 6, 6이 10번 나온다 그 말이죠. 자 요거는 그냥 5는 한 번만 더해주면 되죠. 11인 순간만 5개가 되니까 그지? 자 요거는 4라는 걸 몇 번 더해주냐면 12에서부터 15까지니까 12, 13, 14, 15 12, 13, 14, 15 4번 더해주면 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요거는 정확하게 16일 때만 3 되는 거니까 3을 한번 A16일 때만 한 번 더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2라는 것이 A17부터 A25까지 계속 2니까요. 2를 몇 번 더 해주면 되나? 17에서 25까지면 25에서 16을 빼면 되니까요. 25에서 16을 빼면 되니까 9번이네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산하면 이거 60이고요. 이거는 그냥 5고요. 16이고요. 이거 3이고, 이거 18. 이걸 몽땅 다 더해주면 되는 거죠. 얼마야? 11. 2고. 보니까 쭉 가서 계산이 얼마냐 이거 보니까 102가 정답입니다. 102. 자, 13번의 정답은 102개였습니다. 102개. 자, 그 다음 14번 문제 이거 별표를 빡세게 돌려봅니다. 자, 이 문제가 수능 기출 문제인데 이 문제가 수능에 한번 출제된 이래로 모의고사나 평가원에서는 다시 이 문제가 출제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내신에는 꼭 출제가 되고 있는데 상당히 또라이 문제예요. 유일한 또라이 문제. 이거 하고 있잖아. 앞에 있는 요거하고 구분을 잘 하셔야 돼. 보세요. 아까 앞에서 이런 거 풀어봤잖아. 이거 풀어봤잖아. 요거 우리가 어떻게 풀었냐면 한쪽으로 몰아서 풀었단 말이야. 한쪽으로 몰아서 풀었어요. 근데 이 문제 마지막 14번 문제 이거 있잖아. 이건 절대 한쪽으로 몰아서 풀면 안 돼. 왜? 차이를 느껴봐. 요 안에 있는 요놈 x1하고 x2가 서로 다른 변수야. 근데 앞에 한쪽으로 몰았던 거 봐. 얘는 똑같은 변수죠. 이해가지? 완전 다른 문제야 이거 보니까. 자 그러면 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한번 해보면 만약에 이 문제가 fx가
gx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 이런 안에 들어가는 x가 똑같은 변수였으면 gx란 게 예를 들어서 gx란 게 이렇게 생겨먹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fx란 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생겨먹었다 쳐봐. 이렇게 생겨먹었다 쳐봐. 그러면 만약에 이런 그림이면 이 부등식은 무조건 만족을 하거든. 그 왜 그러냐면 안에 들어가는 x가 똑같다는 말은 아무 데서나 x를 이렇게 동일한 x를 튕겼을 때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gx의 정체고요. 요만큼 있잖아요. 요만큼. 요만큼이 fx의 정체니까 x를 어디서 튕긴다 하더라도 무조건 이 뒤에 있는 gx가 더 높이 있잖아요. fx보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이 부등식은 만족시키는 그림이라서 이때는 한쪽으로 그냥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풀어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지금 x1과 x2 이렇게 다르게 돼 있으면 이 그림, 보는 그림 있잖아요, 이 그림. 이 그림은 이 부등식을 지금 만족 못 시키는 그림이야. 왜? 보세요. x1하고 x2가 다르다 했으니까, 자, 보세요. 만약에 이 x2를 내가 요런 데 잡았어요. 요렇게 x2를 잡았어요. 그럼 x2를 여기 집어넣은 게 바로 요 놈의 의미잖아? 근데 x1은 내가 이런 데 잡아버렸어. 이런 데. 그럼 x1을 집어넣었을 때 왼쪽에 있는 이 함수값이 오른쪽 함수값보다 지금 그림 봐. 더 높지. 이거 만족 안 되잖아. 이해가지? 그러니까 고로 요 말은 말이야. x1하고 x2를 서로 다른 변수로 잡아서 x1은 2차 함수에다 넣은 거고 x2는 4차 함수에 넣은 건데 항상 이 4차 함수 쪽이 더 커야 된대. 그러면 이런 말인 거죠. 이 4차 함수가 가지는 최소값이 있을 거고 2차 함수가 가지는 최대값이 있어서 이런 거죠. 이 2차 함수가 아무리 노력하고 지랄발광하고 노력해서 최대를 가져봤자 얘 발끝도 발바닥도 못 쫓아가면 된다고. 얘가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서 최대치를 구해봤자 얘 발바닥도 못 쫓아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이 이런 그림이 되면 된다는 거죠. 4차 함수가 가지는 발바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발바닥이 이렇게 있다 치면 2차 함수의 최대치요. 2차 함수의 최대치, 아무리 2차 함수가 발버둥 쳐봤자 최대치를 최대한 노력을 해봤자 이놈 발바닥, 이놈 최소치를 못 쫓아가 버리면 x2를 아무데나 설정하고 x1을 아무데나 설정을 해도 무조건 얘가 더 크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놈이 더 크게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최대 최소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고 이놈 최대값과 이놈 최소값을 각각 구해보라는 문제인 거야. 각각 구해서 이놈 최대값, 최소값 비교했을 때 이놈 발바닥도 얘가 못 쫓아가면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었던 거야. 자, 좋습니다. 그럼 가봅니다. g는 4차 함수니까 이 4차 함수의 최소값 구하기 위해서 g'x 구해봅니다. x 4제곱, x제곱 마이너스 6x, g'x 구하는 중이니까 미분해야죠. 4x 세제곱, 2x 마이너스 6 이렇게 될 거고요. 2를 묶어내면 2x의 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 되는데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나왔죠. 개수들의 총합이 빵이니까 요거는 x 빼기 1이라는 인수를 가질 것이고요. 2x로 시작해야 2x 세제곱 나올 것이고 상수항은 마3이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더하기 3을 이렇게 더하기 3을 곱해줘야 마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보니까 2차 항이 없습니다. 마이너스 2x 제곱이니까 여기 플러스 2x가 있어야 될 거고 이렇게 다시요. 마이너스 2x 제곱과 플러스 2x 제곱 만나야 x 제곱이 사라지게 될 거 아닙니까? 최고차항은 2x 세제곱이니까 2x로 제곱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고 상수항은 마3이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3을 곱해야 마3이 되는 거고 이렇게 맞춰주면 되죠. 자,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이쁘게 안 되면 판별식을 따져야죠. 항상 b제곱 마이너스 4x가 음수 그러면 얘는 x주기를 붕 떠 있는 놈이니까 이 놈 전체의 부호는 항상 양수입니다. 그지? 이 부호가 항상 양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함수가 목표가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관찰하고자 하는 건데 얘가 항상 양수면 요 직선만 그리면 되죠. 1을 통과하는 절편입니다. 기울기 1인 직선입니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이 4차 함수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꼴이라서 1에서 최소를 갖게 되고 그때가 극소이라는 거 알겠죠? 1에서 최소를 갖고 그때가 극소입니다. 그럼 1을 집어넣은 게 자 여기다 1 집어넣어봐. 1 더하기 1 마이너스 6 얼마? 마4죠. 이 마4가 바로 이놈의 최소값입니다. 마4가. 자, 그 다음
여기는 요 2차 함수는 위로 볼록인 2차 함수니까 당연히 최대값을 구하라는 말은 2차 함수 입장에서 극대 고1 이때는 꼭지점의 y좌표 이렇게 표현했죠. 극대를 구하라는 소리니까 여기는 미분에서 0 되는 지점이 당연히 대칭축 x좌표죠. 미분에서 0 되는 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이 0 되는 지점이니까 맞죠? 마이너스 2라는 지점에서 최대를 가진다고 발견했고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면 자 얼마야? 마이너스 8 플러스 16 더하기 a니까 여기는 요 최대치가 a 더하기 8이 되네요. 이게 a 더하기 8이 돼요. 자 그러면 이놈 발바닥이 얘고 얘 최대치가 얘면 이 최대치가 발바닥도 못 쫓아가면 돼요. 이거보다 더 낮으면 된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의 최대값은 122가 된다. 이게 우리가 오늘 정답이었네. 자, 이 문제는 선생님 수업 시간에도 공부했으니까 다시 한번 풀어봤어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중요도를 이해했을 거라고 보고 믿어볼게요. 열심히 하셔야 돼.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내일 와서 또 일찍 촬영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